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능 물리학 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수능 끝나고서 한번 집에서 다들 풀어봤을 거예요. 이거 빨리 풀리던가요? 아니면은 잘 안 풀리던가요? 아마 제한 시간 내에 잘 못 푼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오래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올해 마지막 수능 물리 원에서는 꼭 만점을 받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부터 봐볼게요. 자, 두 개의 질량은 한 개의 질량보다 작아. 틀렸죠? 왜냐면은 질량 결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A는 오답이 되겠고, 네, 학생 B. 자, 질량수는 뭐야? 위에 있는 거잖아. 위에 있는 게 지금 23He2가 더 작죠? 그래서 틀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C가 정답이겠네. 그쵸? 핵융합 반응이 맞죠?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좀 빠르게 보자고요. 다 읽으면 몇 줄이야? 6줄이란 말이야. 자, 아무튼 균일한 자기장에 지금 자기화된 상태에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 A, B, C 중에서 두 개를 꺼내서 하나는 수평면에 놓고 다른 하나는 H0에서 가만히 떨어뜨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표는 두 물체가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에 t를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 여기는 뭐 동일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가 자기화된 방향은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끝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어떤 거? B하고 C가 자기화된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B, C는 뭐야?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봐보자. 자, 여기를 봤는데 서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뭐야? 지금 A를 떨어뜨렸을 때 요 B가 더 오래 걸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지금 A는 뭐라는 거야? 얘는 무조건 뭐야? 얘는 무조건 일단 반자성체나 무조건. 그쵸? 무조건이죠. 자, 그럼 반자성체하고 강자성체가 맞나? 또는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가 맞나? 그러면은 서로 뭐가 돼? 강자성체하고 만나게 되면 반발력 때문에 이제 즉 청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바로 뭐가 된다? 강자성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뭔가 공식화해서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문제를 추론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추론 속도를 높여야 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런 문제 보면은 추론 속도를 빨리빨리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반자성체이고 그다음 B는요 강자성체이고 C는 상자성체이니까 단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용하는 파동에 대한 기본 개념 문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자,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냐? 자, A는 뭐예요? 일단은 빛이고요. 그다음 B는 뭐예요? 초음파죠. 아하, 그러니까 속력은 이렇게 되겠네. A가 B보다 크겠네.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 니은번 볼게요. 자, 소리는 진공에서 진행한다? 틀렸죠. 네, 진공에서는 아예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자,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파장이 지금 뭐예요? A가 C보다 크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A가 C보다 작겠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자에게 따른 n에 대해서 양자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기억법 먼저 봐볼게요. 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기냐? 자, 그냥 그림으로 봐봐. 자,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크잖아. 그쵸? 자, 에너지가 커. 그러면은 파장은 반비례죠. 반비례.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오답. 그다음 니은번. 자, FB하고 FC. 자, 이거 뭐야? 에너지 비교하면 되겠죠. 에너지는 B가 C보다 더 크니까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자, 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2에서 1로 전이가 되고 있어. 그럼 요 놈의 차이니까 10.2 일렉트릭 볼트가 되겠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한번 5번 문제 봐볼게요. 자, 그림은 매질 A에서 주기가 T0인 물결파. 자, 여기 물결파에다 밑줄 치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봤을 때 어떤 파동인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A에서 매질 B로 굴절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파동이 A에서 B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고 A에서 실선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은 몇 도다? 60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 자,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자,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도 몇 도다? 60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기억번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자, 이거 뭐 보면 알아요? 서로 어차피 주기가 같으니까 파장을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파장은 지금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 정답. 그다음에 니은번 물결파의 입사각은 30도냐? 아니죠. 몇 도예요? 지금 60도라고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디귿번 B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T0이죠. 그래서 틀렸죠. 다음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그냥 맨날 나오던 문제죠. 물결파 문제고요. 자, 그림은 평면에 고정된 두 개의 지점 S1과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서로 반대의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야? 서로 같은 위상이 아니라 서로 반대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PQ 내부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우리가 경로차를 구할 건데 그 경로차에 대해서 뭐를 세야 돼? 지금 서로 반대 위상이니까 반파장의 홀수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홀수배. 그래서 홀수배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두 놈 사이에 이 경로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S1부터 P 요 경로는 람다가 되겠고요. 그다음 S2부터 P까지는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람다에서 람다를 빼면 2람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1Q, S2Q에 대해서 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제일 귀찮아요.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1.5 람다고 그 다음에 요 경로는 얼마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반, 3.5 람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S2P에서 S1P를 뺐죠. 그 다음에 여기도 S2P에서 S2Q에서 S1Q를 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2람다가 나왔고 여기는 마이너스 2람다가 나온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놈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이렇게 2분의 3람다, 2분의 1람다, 마이너스 2분의 1람다, 마이너스 2분의 3람다 해서 총 몇 개? 4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다? S2P에서 S1P를 뺐으면 여기서도 S2Q에서 S1Q를 빼서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운동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런 벽과의 충돌도 문제를 너무 길게 내서 귀찮더라고요. 빨리 한번 봐볼게. 자, 그림가와 같이 높이가 각각 4h하고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그럼 우리가 이걸 뭐를 알 수 있어?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질량과 관계없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의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높이의 비율이 1대4가 되니까 속력의 비율은 1대2가 돼서 V0, 2V0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A하고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질량은 각각 EM과 M이다. 그리고 두 놈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나중에 정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번. 자, 0부터 T0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는 I는 지금 델타 P죠. 자, 그러면 일단 질량의 비율을 보게 되면 질량의 비율은 A하고 B가 몇 대면 2대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1, 1이죠. 1, 1. 그래서 A가 B의 2배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T0부터 2T0 동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이 EM이고 속도 변화량 V0니까 EMV0가 되겠죠.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번 자,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평균 힘은 델타 P 나누기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전체로 받은 게 얼마냐? 지금 2 곱하기 질량 2 하면 4죠. 그 다음에 B가 받은 거는 1 곱하기 1 하면 1이죠. 그리고 이때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걸린 시간은
2대 1이죠. 그래서 2대 1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번은 정답이 되니까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하고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속력 0.7c, 그 다음에 0.9c로 우주정거장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자, 여기다 밑줄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정지 있는 PQ 사이의 거리는 D이고 B하고 C가 탄 우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가 봤을 때 이 두 놈의 길이가 똑같대.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C가 지금 길이 쪽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고유 길이로 봤을 때 C가 B보다 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지금 얘 길이가 L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유 길이가 L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의 길이는 L보다 작겠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번. 자,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요, 작다요? 작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자, C의 관성계에서 자, Q가 C를 지난 순간부터 P가 C를 지난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자, 이거 뭐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 알고리즘. 자, 일단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가 TC가 지금 D 나누기 0.9C보다 작냐? 요거잖아. 자, 이거 보면 뭐 하기로 했어? 조건반사로 1차식으로 나타나기로 했죠. 그러면은 0.9C TC는 이게 지금 D보다 작냐? 이거 풀라는 거잖아. 자, 이때 시간과 거리가 똑같은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이 D는요, 뭐랑 똑같아? 0.9C TA.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A가 봤을 때 요 C라는 놈이 0.9C의 속력으로 Q에서 P로 가고 있잖아. 이때 걸린 시간을 TA로 관측을 한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A의 관성계에서 C가 Q에서 P로 그냥 얘가 운동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등속도식을 세운 게 바로 뭐다? A가 C를 본 거야. A가 C를 봤을 때 등속도식을 세운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붙일 수 있는 녀석을 찾은 다음에 이거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알고리즘이다. 자, 그럼 뭐 하시면 돼? TC가 TA보다 작냐? 지금 요것만 풀면 되는 거잖아. 그쵸? TC가 TA보다 작냐? 자, 요거 어떻게 풀어요? 바로 사건거리 비교법을 가지고 풀 수가 있겠죠. 자, A가 봤을 때 두 사건 사이의 거리는 여기야. 근데 C가 보게 되면은 여기는 똑같아. 근데 네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P가 지금 C가 봤을 땐 이렇게 사건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TA가 TC보다 크니까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P하고 Q 사이 거리는 길이축 때문에 당연히 B가 C보다 더 길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흰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받침대 위에 있는 사람이 도르래를 통해서 받침대와 연결되어 있는 줄 P를 연직 아래로 잡아당겨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받침대의 무게는 100N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유일하게 사람의 무게만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엔 우리가 사람의 무게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전체 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내가 실을 잡아당겨. 그럼 당연히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실도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350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래쪽으로는 지금 내 무게하고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가 100N이니까 내 무게는 600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고 그 다음 니은번. 자,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친 힘의 크기. 자, 이거 뭐예요? 바로 수직항력을 물어보고 있죠. 자, 수직항력은 뭐야? 내부의 힘이죠. 다시 한번 보다 내부의 힘을 보면은 반드시 한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누구에 세울래? 사람에 대해서 세워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위쪽으로 팔 이러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350N으로 잡아당기고 무게가 아래 600이야. 그러면 당연히 받침대가 사람을 250으로 떠받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오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디귿번. 자, 사람이 P에게 작용한 힘과 P가 사람 이거 뭐예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가 돼서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운동량 추론 문제고요. 추론 문제가 제일 싫죠.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해온 수평면에서 운동량 크기가 P로 같고 질량이 각각 4m, 2m, 3m인 자 4m,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3m인 물체 A, B, C가 X축을 따라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충돌한 후에 B하고 C가 충돌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충돌을 하고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번째로 충돌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B가 A, C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각각 5분의 3P, 5분의 1P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A가 처음에 어디로 진행을 해야 되냐, 얘가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왜냐면 얘 속도가 뭐 4분의 1V가 되니까, 그쵸? 예를 들어 4분의 1V, 그다음 얘는 2분의 1V, 얘는 3분의 1V가 되니까 A가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B가 왼쪽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A가 오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지금 A의 운동량은 뭐가 돼요? 플러스 5분의 2P가 되고, 그 다음에 B 또한 이제 5분의 왼쪽으로 5분의 2P가 되니까 이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모순인 거 알겠죠? 네, 이게 모순이어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왼쪽으로 가야지 모순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B도 이제 왼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도 모르겠어. C는 일단 얘도 한번 왼쪽으로 해볼게. 왜냐면 B하고 결국엔 충돌이 일어나야 되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단 왼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쌤도 몰라요. 이걸 찍어서 푸는 거라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 A는 처음에 마이너스 P고, B도 처음에 마이너스 P고, C도 처음에 마이너스 P야. 자, 근데 A, B가 충돌했어. 그럼 A는 왼쪽으로 충격량 받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8P고,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5분의 2P가 되고, C는 여전히 마이너스 P가 되겠죠. A, B, C. 그리고 여기는 A, B 충돌이 일어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 C 충돌이 한번 일어나 보자. 자, A는 여전히 마이너스 5분의 8P고, 그 다음에 B는요, C가 왼쪽에서 쾅 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P가 되고, 그 다음에 C는요, 마이너스 5분의 4P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속력, 이게 맞나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량으로 한번 나눠보자고. 그럼 얘는 지금 5분의 1V고 얘는 3분의 1V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속력은 이렇게 돼서 당연히 처음에 충돌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재충돌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아니면 좀 속력이 이상한 거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2로 나눠. 그럼 얘는 10분의 6이야.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나눠. 그러면 15분의 4야. 그럼 30으로 통분해. 그럼 30분의 18. 얘는 30분의 12니까 얘가 느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충돌은 안 일어나겠다. 오케이, 그럼 이거 되겠다. 그렇다면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전반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에서 매질 A의 입사각 세타1으로 지금 입사를 하고 있대. 자, 그 다음에 매질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P의 일부는 굴절각 세타2로 지금 굴절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지금 A에서 B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각도가 세타2가 세타1보다 더 커. 그럼 공기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얘가 B가 A보다 더 잡아당겼네? 아래로? 잡아당겼네? 그럼 지금 이건 뭐야? 굴절률은 NB가 NA보다 더 크다라고 이제 공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C에서는 또 뭐를 하고 있어? 전반사라는 걸 하고 있어. 전반사. 그럼 똑같이 공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야. 왜냐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가 되니까. 근데 C는 자기 쪽으로 더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C가 A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NB, NC, NA 이렇게 굴절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번 속력은 B에서 C에서보다 크냐? 아니죠. 작다가 되겠죠. 왜냐면 요거의 반비례니까. 그다음 디귿번. 자, P가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하려면 세타1을 증가시켜. 자, 세타1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 요 위쪽으로 가겠죠. 그쵸? 근데 요 영역이 뭐야? 전반사가 안 되는 곳이라고 이제 우리 전반사 파트에서 학습을 했었죠.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물질파 문제이고요. 자, 표는 입자 ABC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우리 기본 물리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이런 문제 핵심이 뭐다? 기본 물리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니까 이제 속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1. 그다음 여기는 속력을 2. 그다음 여기는 속력 1.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억번 속력은 A가 B보다 작냐? A가 B보다 지금 작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 그다음 니은 뭐 운동량의 크기는 자, B의 운동량은 얼마? 4. 그다음 C의 운동량은 3이죠. 그래서 B가 C보다 큰 걸 알 수가 있겠고 틀렸죠. 그다음 디귿번 물질파의 파장은 자
이 운동량의 반비라니까 A의 운동량은 얼마? 1이고 C의 운동량은 3이죠. 이렇게 되니까 파장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PM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 아무튼 바로 실험 결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S1이 닫혀 있고, 그다음에 S2가 열려 있대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빛이 방출된 LED가 D2하고 D4다. 자, D2 여기 있고요. D4 여기 있대요. 그러면 여기가 아래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D4는 뭐야? PN이 되고 D2도 PN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3하고 D1은 지금 뭐예요? 빛이 방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3를 여기를 NP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D1은 상관이 없겠죠. 뭐가 되든지 간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1을 열고서 이번에는 얘를 연 거야. 얘를 열고 그 다음에 지금 S2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A에다가 연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 방출되는 LED가 없어야 된대. 그럼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자, 그럼 빛이 지금 전류가 요렇게 가서 여기는 막혀 있죠. 안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여기로 통과하고 여기로 가서 지금 여기로 갈 건데 지금 여기가 막혀 있어야 되는 거죠. 막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NP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번 X는 P형이냐?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 S1이 닫혀 있고 S2가 열려 있을 때 D3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냐? 자, D3는 지금 안 켜지니까 역방향 맞죠? 그다음 디귿번. 자, 이번에는 B에다가 연결을 한 거야. B에다가 이번에 연결했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D3, D4만 되겠네. 네, 그래서 D3, D4니까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쌤이 기본편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 위치, 그래프가 그려질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막 등가속도 공식을 써가지고 풀라고 해. 자,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면은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빗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빗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A라는 놈은 위치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A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B라는 놈은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는 T0 시간 후에 지금 어떠한 4D라는 점에서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어? 정지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 B라는 물체는요, ED라는 점에서 지금 ET0 후에 뭐를 하고 있어? 정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떠한 시간 t가 흘러가지고 t초일 때는 지금 어떤 임의의 점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상황을 그려보자면 A는 요렇게, 그다음 B는 요렇게 되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속도 나와 있고 그다음 변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쌤 생각에는 그냥 등가속도 공식 2번으로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식을 세워보면은, 자, 일단 B가 역진의 원리로 이렇게 아래로 반대로 내려오는 걸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거리가 지금 2D죠. 네, 근데 아무튼 2D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2t0죠. 네, 2t0의 제곱이다. 자, 근데 우리 어차피 귀찮으니까 A하고 T를 다 1로 한번 세팅을 해버리면은 요거는 얼마가 되냐?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 그럼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에 대해서 내려오는 걸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요 4D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를 L로 두자면은 요 B가 내려간 거리는 L-2D가 되겠죠. 그래서 A는 L만큼 B는 L-2D만큼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A는 2분의 1 곱하기 A1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얼마야? T-1이죠. T-1의 제곱. 그 다음에 B는요, 이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걸린 시간은 T-2의 제곱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L을 어차피 우리가 임의로 세운 변수니까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그냥 L로 통일을 해버리면은, 자, 요 식에다가 2를 곱해.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요 놈은요. 자, 여기다가 2를 곱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넘기면 2인데 2 곱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t제곱 날라가. 그 다음에 2t는 그러면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t는요 2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VB분의 VA를 구하래. 그쵸? 자, 우리가 유일한 변수였던 얘가 2분의 7t0임을 구했어. 자, 그러면 어차피 가속도 똑같으니까 몇 초가 걸렸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얘는 2분의 5, 얘는 2분의 3이 걸렸으니까 소극력의 B는요 3분의 5가 돼서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A하고 C에는 각각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는 XY 평면의 점 PQR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Q에서 지금 자기장은 0이고 그다음 P에서 자기장은 B는 B0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0이 되는 요 Q점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B에 의한 자기장은 무슨 방향이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네, 들어가는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 나오는 자기장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C죠. A보다 C가 더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C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이 되겠고. 자, 근데 지금 P에서는 뭐예요? 지금 자기장이 비제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대칭성이 지금 없는 거죠. 대칭성이 없어지니까 A가 지금 전류가 위쪽 방향이 돼야지. 이게 뭐예요? 우리 요 가운데서 B가 0이 되는 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는 나오는 자기장, 그다음에 합성 자기장,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돼서 여기는 B는 B0가 되는구나, 이런 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억번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냐? 플러스 X 맞죠? 정답. 그다음에 니은번, 자, I는 4루트 2 I0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Q점을 0이 되는 점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떨어진 거리를 1로 잡았다고 했을 때, 자, 요 놈의 거리는 이제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고 요건 루트 2 I0랑 똑같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Q점에 대해서 나오는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C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거는 이제 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지금 1이 지금 얼마가 되냐? 1은 6루트 2 I0가 되니까 이게 I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6루트 2가 돼요. 그다음 기억번 아래서의 합성 자기장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B0의 꼴로 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선 우리가 B0가 얼마의 값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B0의 값은요. 지금 여기 요 놈에 대한 게 아까 전에 얼마였죠? 아까 루트 2 I0였어요. 요 놈에 의한 게 루트 2 I0이고 방향은 들어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A에 의한 것도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C에 의한 거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I0는 6 루트 2분의 1 I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 대신에 6 루트 2를 넣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B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점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R점에 대해서는 사실 R과 P에 대해서 이 자기장의 합을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B가 뭐가 돼? 날아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B가 날아가게 되니까 BR이라는 놈은요, A 그 다음에 CC를 더하게 되면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C에 의한 걸 더하면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요. A에 의한 걸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날라가니까 이거는 3분의 2가 되겠다. 3분의 2.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자리가 3비제로였으니까 요거는 2비제로가 돼서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 B 과정과 C, D 과정은 등적 과정이고 그 다음에 B, C하고 D는 등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표가 나와 있으면 표를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Q, W, 델타 U 그 다음에 지금 A, B 과정에서는 지금 부피가 일정한데 절대 온도가 커지니까 플러스, 그다음 BC에서는 지금 부피가 커지니까 플러스, CD는 그럼 마이너스, DA도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면은 AB가 0이면 이제 퐁당퐁당 CD가 0이고 그다음 델타 U가 0인 걸 찾아보면은 BC가 지금 이제 0이 되니까 퐁당퐁당 이제 DA가 0이 되겠죠. 그럼 표 마저 채워보면은 플러스 2Q0 플러스 3Q0 마이너스 기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Q0 그 다음에 요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기억은 2Q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 니은번 기체 압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변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1, 4, 1, 4로 대충 잡았다고 했을 때 D에서의 압력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B에서의 압력은 얼마가 돼요? 대충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열 효율은 얼마냐? 자, 열 효율은요. 흡수한 열이 얼마예요? 지금 5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한 게 얼마야? 2죠. 그래서 0.4.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